안녕하세요. 혹시 2026년부터 우리나라 농지법이 크게 바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법조항 몇 개가 바뀌는 뭐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땅을 보는 시선 자체가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변화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오랫동안 우리 농지법의 진짜 핵심, 대원칙은 바로 경자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밭 가는 사람만 가질 수 있다. 식량 안보를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죠.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완전 다르잖아요? 농촌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농사 지을 사람은 줄어드는데 주인 없이 그냥 방치되는 땅, 잡초만 무성한 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오래된 원칙과 지금의 이 냉혹한 현실, 이 둘의 충돌이 이번 법 개정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에 바뀌는 농지법이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안 돼, 묶어둬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깨달음인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현실에 맞게 잘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투기나 난개발 같은 부작용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이번 개정의 핵심 철학을 딱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문은 좀 더 열어주겠다. 하지만 그 문으로 아무나 막 들어와서 땅을 망가뜨리게 두진 않겠다. 이 관리의 끈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방이 아니라 아주 목적 있는 완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열리는 걸까요? 새로운 법은 더 이상 전업농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소박하게 텃밭 가꾸고 싶은 분들, 또 주말마다 도시를 벗어나서 흙냄새 맡고 싶은 분들, 심지어는 농업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이른바 치유농업 같은 새로운 활동들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 변화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균형이라는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생활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변화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에는 농지에 농기구 보관을 창고 하나 짓는 것조차도 정말 까다롭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잠깐 땀 식히면서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정도는 복잡한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죠. 두 번째 변화는요, 바로 농막과 쉼터의 개념을 확실히 정비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농막이 좀 애매했잖아요? 사실상 별장처럼 쓰이면서 편법 논란도 많았고 지역마다 해석도 다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웠거든요. 앞으로는 사용 목적, 크기, 또 머무를 수 있는 기간 같은 걸 법으로 딱 정해서 이런 혼란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말 농장 이용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농지가 주거지로 슬쩍 변질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 번째 핵심 변화, 행정 절차의 효율화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단계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예전에는 1단계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저기 중앙정부까지 가서 복잡한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죠. 하지만 이제는 2단계처럼 일부 권한을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3단계의 결과, 즉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그 지역에 꼭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만약 내가 귀농을 꿈꾸거나 주말 농장에 관심이 있다면 뭘 알아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서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표가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 주는데요. 먼저 예비 귀농인부터 볼까요? 핵심 기회는 뭐니 해도 초기 정착 시설 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잘 몰라서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활용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 분명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호재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 거주자분들, 아이들과 주말마다 텃밭 가꾸고 싶은 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합법적으로 땅을 이용할 길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농지는 어디까지나 농지일 뿐 전원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그 엄격한 경계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말이죠.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살펴보니까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규제 몇 개를 풀고 조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이건 우리 사회가 농촌과 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훨씬 더 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농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농지는 더 이상 농부들만의 전유물이나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될 성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은 이 땅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여정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진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